극장 대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시를 해서. 그래서 연극계에서도 시위를 작년부터 많이 했어요.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래가지고. 연극계에서도요? 네네. 연극계면 돈도 못 버는데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열받는 거죠. 그건 살생부가 진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살고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사실 단순하게 지원을 안 해준다가 아니라 살생부가 되어버리잖아요. 제재를 되고. 안녕하십니까.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는 영사실입니다. 오늘은 영화 트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도 정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우 최혜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돈입니다. 트럼보라는 영화 다 보셨죠? 네. 그럼요. 예. 어떻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는지에서요. 엄지척. 예. 따봉. 예. 저도 몰랐었던 영화였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보는 동안 그래도 다시 한 번 다시 또 봤는데도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죠. 트럼보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예. 영화 예술인들 관련해가지고 뭐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예.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데 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바로 트럼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실화잖아요. 네. 근데 개봉일을 보니까 작년 한 3, 4월 뭐 이 중이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시는 게 적기 아닌가. 그렇죠. 지금 딱, 논하기에도 아주 네, 적기죠. 지금 딱 네. 시점과 너무 잘 맞아서 근데 또 실화고 예. 그래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비슷해서 예. 지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딱 들어맞죠. 네. 2016년, 2017년에 대한민국하고 네. 1940년대 미국하고 거의 그냥 평행이 눈으로 네.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럼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게 역사가 네. 1950년대로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됐나 생각을 했었는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요즘 미국에서도 이렇게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돌고 돌고 왔다 그렇지. 갔다 그럴 수도 하는구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쟤네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겪던 거를 이제 잘하면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당시 트럼보가 1947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실마리를 해가지고 네. 펼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는 2016년, 2017년인데 정말 뭐 거의 7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왔는데 결국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인지 예. 민주주의가 이게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예. 퇴보를 하는 것인지 머물러 있는 건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영화 보고 그다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왜 나쁜 건가? 뭐가요? 블랙리스트가 나쁜 거냐고요? 나쁜 거냐고요? 아니 근본적으로 왜 나쁘다고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상을 통제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저까지는 또리 장군 세대여가지고요. 네.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느 시대까지 가는 거죠? 또리 장군이 80, 누구죠? 또리 장군이? 네. 그래서 근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는 나라가 적에게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과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내부에 있으면은 위험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컸었고.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아니라고는 이제 스스로 막 주입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그거에 대해서 세뇌돼 질문을 있어서? 하게 되고, 왜냐면은 이제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 이제 사문난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사문난적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 다시 또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주위의 유교인데 같은 유교래도 주위의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저놈들을 죽여라 거의 이런 식이었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송시열이었었는데
이제 송시열의 말에 거스르는 자들은 저놈도 무조건? 사문난적이다 그래가지고 또 죽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진시황제 때 뭐 이렇게 또 책을 그 분석행위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었고 뭐 가까운 중국 때는 이제 문화혁명 때 또 맞죠. 많은 책들이 또 뭐 없어졌다고 얘기 들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늘 있어 왔던 건데 그러니까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쩜 필요해서 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사상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왜 사상이 자유로워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이 영화를 지금 주제로 보자면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상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이나 문화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막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의식적인 것도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술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검열을 하면 좋은 예술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두 분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사회를 만들어 이루어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서로 조건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여기서 그냥 동물의 세계처럼 힘센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게 되면 그건 짐승의 세계, 정글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짐승하고 다른 거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그 깊이로서 그리고 생각의 다양성으로서 이제 동물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좀 더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루고 동물하고 다른 질적으로 다른 문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표현해줘야지 그 사회가 가장 발전하더라.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경험식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세상이 제일 좋고 내가 가진 표현이 제일 좋으니까 모두 이것만 따라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답이 안 나오겠죠. 이건 짐승세계하고 논리하고 똑같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도 내가 오라 네가 오라 해서 거기를 쭉 따르는 게 아니라 네 의견 내 의견 다 합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걸로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 생각 네 생각 다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딱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마돈님이 우리 혜진 씨를 보고 나는 혜진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그럼 맞는데? 미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무조건 최혜진이 완전 미인 여기에 벗어나는 건 다 나쁜 인간이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사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죠. 그건 이제 여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 본인은 좋은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예쁘잖아요. 그럼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믿는 종교의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가 믿는 그 교인에게서는 교리가 진리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그 종교의 교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래버리면 다른 종교는 그러면 다 이단이고 그러니까. 말살해야 된다 이러면 이 사회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것들 속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시민권을 존중해 줘야지 나도 존중받는다는 거. 가장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내 사상과 내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남의 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믿는 교리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짐승의 세계하고 똑같죠. 내가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만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로서 이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출발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야 지금 이렇게 살아봤는데 요거 말고 다른 어떤 제도를 한번 섞여보자. 아니면 다른 정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우리가 선거라든지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새롭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그걸 한 5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이게 맞는 거니까 하자 이러면 결국 그러면 그 사회 집단은 얼마 못 가서 망할 수 있겠죠. 멸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블랙리스트를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네. 만드신 분들의 공통점들이 이제 저 위에 공산당들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위험한데 예. 뭐 어떻게 공산주의 생각을 받아들일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냐. 예.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중요해, 네 생명이 중요해. 이제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예. 영화에서도 계속 그 헤다오퍼 역할이 예.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어느 그렇죠. 배급사든 영화사 찾아가서 해다로 빙의를 할 거. 그래서 지금 작품이 중요하냐, 그렇죠. 지금 예술이 중요하냐, 네. 저런 쓰레기들하고 내가 네. 어떻게 우리가 그의 작품을, 그의 신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해서 계속 배척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진짜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쓰레기로 보이는 사람이 쓰레기니까 모든 걸 쓰레기로 보는 건데 네. 사실은 그 생존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이죠. 우리가 일단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생존이라는 게 제 첫 번째 목표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을 위한 생존이고 단순하게 살기 위한 것만 하면 그건 짐승의 삶하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또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자유와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는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게 왜 그러면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냐? 자유화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 갖고 기회균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까지 바친다 이렇게 되는데 공산주의가 무섭고 싫다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 하는 행동들이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어떤 전체주의적인 독재의 그쵸. 어떤 지배 방식이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자기 모순이 되어버리죠, 그죠? 자가당착이 되어버리고. 그쵸. 사실은 헤드오프라든지 이 영화에서 그 여러 가지 이 할리우드 10 네. 그런 거를 좀 억압하고 네. 그런 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은 본인들이 자유의 투사, 자유를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으로 그런 완전히 행위를 지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비춰봤을 때 그 당시 어떤 해다 쪽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네. 네.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람들 생각이 뇌구조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미국 네. 상황이 어땠는지 예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 또 트럼프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대적 네. 배경부터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보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947년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반미 활동 조사 위원회를 네. 만들어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해 가지고 미국 사회 곳곳에 숨어든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색출하는 맞아요. 이제 의회 활동을 해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할리우드의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이 숨어들어 가지고 네. 미국민들의 생각을 빨갛게 물들인다. 맞아. 그러니까 이놈들을 잡아들여야겠다. 그걸 영화인들 종북으로 부르는 거죠. 바꾸면은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도 지금 사실은 예. 이제 그 북한 핵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핵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 서울에 떨어지고 남한 땅에 떨어져서 이게 우리가 막 하루아침에 우리가 공산화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을 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사실 이긴 거잖아요. 예. 경제적으로든 우리가 사상적으로든 자유민주주의가 뭐 북한에 예를 들어 진짜 정말 좀 북한식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힘들죠. 일종의 봉건왕조적인 어떤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이겼다고 생각하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압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의 레드 컴플렉스 그런 공포심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똑같았단 말이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나구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 폭탄을 일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려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이 사람들 말고는 이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 적이 없다. 세계 최고의 어떤 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소련이 당시 이제 지금 러시아가 그렇지.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공동으로 이제 승리를 한 같은 사실 연합국이었죠. 근데 소련이 유럽에서 자꾸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또 49년 이럴 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에서 본토에서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의 힘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뭔가 갑자기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 전쟁이 끝나고 다들 잘 살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경제가 생각보다 안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내부에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로 치면 종북 세력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국을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지금 잡아내야 된다. 싹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일어났고 사실 이제 그 이름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메카시즘이라고 부르는데 메카시는 사실은 1950년부터 활동을 했고 그 46년부터 54년까지 그걸 메카시 데케이드라 해가지고 그 한 10년 정도를 메카시 아주 횡행한 시대예요. 그때 그냥 온 사회 곳곳에서 빨갱이를 색출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13,000명의 직장에 대고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너 공산주의자 제가 쫓겨나고 충성 맹세를 해야 되고 친구를 고발해야 되고 그런 어떤 뭔가 비이성적인 광기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종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 너 종북이야 이렇게 하면 이런 낙인을 찍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미국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 공포.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북한이라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들 통일은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와 이제 무력을 배치하고 있는 적대적인 세력들 이 사이에서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죠.